수온과 관련된 지구의 에너지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바닷속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심층의 수가 수온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지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평균값으로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해류라든지 지역적 날씨,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육지 근처냐 아니냐, 육지로부터 좀 멀리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해수 온도가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육지 근처, 여름철 육지 근처는 실제로 겨울철 육지 근처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이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도 있지만 지역의 영향도 있어요. 그리고 해류, 난류가 흐르는 곳이 한류가 흐르는 곳보다 수온이 조금 더 높게 측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자,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 적도 쪽이 아무래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입사량이 많겠지. 이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적겠지. 그래서 표층수온만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 근처의 수온이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단순합니다. 이유는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도 근처가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간단하게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표충선, 위도에 따른 표충선 분포는 너무 쉬워요.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수온이 높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은 뭐 때문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두별 수온의 분포는 쉬웠어. 조이도 쪽이 온도가 높고 고이도 쪽이 온도가 낮고, 여기는 이제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직 수온 분포도 태양 복사 에너지량 때문이에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연직 수온 분포의 평균값을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수온이 일정한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수온이 일정한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온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불렀어요. 연직 수온 분포는 이렇게 불렀는데, 원래대로라면 실제 위쪽에 수온이 높고 아래쪽에 수온이 낮아서 이렇게 될 거예요. 위쪽은 아무래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표층에 가장 많이 도달하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물속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줄어들 텐데, 표층 이 근처는 바람이 불어서 이 근처는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파도가 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바람 불어서. 바람 불면 파도가 이렇게 물결이 왔다 갔다 하지. 물결 왔다 갔다 하는 걸 파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파도는 어디까지 치냐면 마찰층까지만 쳐요. 그 아래는 아무리 위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움직임이 없어요. 물결이. 그래서 위쪽,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곳까지를 혼합층이라고 해요. 바닷물이 섞여서 수온이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낮아지는데, 여기 아래 심해층 같은 경우는 여기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수온이 같은 거예요. 어차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열원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온이 일정한. 그래서 심해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심해층은 계절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위도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절, 여름과 겨울은 당연히 일사량이 조금의 차이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태양 에너지가, 태양 광선이 태양이 지표면과 맞닿는 고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 12시 때 이렇게 비치고 여름에는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의 차이거든. 어쨌든지 간에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기까지 들어오느냐 여기까지 들어오느냐의 차이인 거야. 심해층까지는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심해층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이도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한데 여기 혼합층과 여기 수온 약층은 그렇다면 계절과 위도에 따라 다 변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혼합층과 수온 약층은 계절에 따라 변하지만 심해층은 계절과 이도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위도에 따른 수온의 분포 곡선이에요. 연직 분포 곡선. 수온의 연직 분포 곡선이에요. 보시면 저위도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뭐는 일정하다. 심해층은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저위도가 표층 수온이 높겠지. 아까 적도 쪽이 더 높고 극지방으로 가면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표층 수온만 보면 가장 높은 여기가 저위도고 표층 수온이 가장 낮은 여기가 고위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고위도 같은 경우 이제 극지방까지 가면 더 심한데 고위도면 60도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란드가 60도 언저리쯤에 있어요. 아시죠? 그린란드가 알래스카도 그 언저리에 있어요. 알래스카를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추운 데가 싫어요. 그죠? 근데 가면 눈이 많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눈이 녹아요 안 녹아요 1년 내내? 안 녹아.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값이 정말 적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주변 바다 수온도 낮아요. 그래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심해층의 온도랑 거의 비슷한 게 고위도의 연직 수온 분포고요. 저위도 쪽은 이렇게 높고 그럼 중위도는 중간이니까 중간 정도의 표층 수온을 보이겠지. 중위도라고 하는 것은 30도에서 60도 사이를 가리킵니다.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뭐야? 편서풍 많이 들어봤지? 자, 그러면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무역풍. 무역풍과 편서풍 누가 더 셀까요? 편서풍? 무역풍? 자, 편서풍. 이유는? 자, 편서풍은 서풍 계열이야, 동풍 계열이야? 서풍 계열이죠. 서풍이다. 그죠? 무역풍은 동풍 계열. 원래 무역풍은 그 기상학에서는 편동풍이었는데 이 편동풍을 타고 예전에 무역상인들이 많이 다녔다고 해서 지리학에서 무역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극지방에서 부는, 그러니까 고위도 지방에서 부는 무역풍을 극동풍,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편동풍을 무역풍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동풍은 동풍 계열이고 동풍인데 삐딱하게 부는 동풍, 그래서 편동풍이에요. 편이 치우칠 편자야. 편서풍은 삐딱하게 부는 서풍이야. 어쨌든 서풍 계열이고 동풍은 무역풍은 동풍 계열이야. 왜 편서풍이 편동풍보다 바람이 세냐면 지구의 자전 방향하고 같아요. 자, 봐봐. 선생님이 지구야. 지구는 이렇게 자전해. 편서풍은 이렇게 불어. 편동풍은 이렇게 불고. 그러면 이게 세겠어? 이게 세겠어? 이게 세겠지. 그래서 편서풍이 무역풍에 비해서 바람이 세. 자, 바람이 세면 뭐가 발달할까? 혼합층 생성은 뭐 때문이라 그랬지? 바람 때문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중위도 지방의 혼합층이 이렇게 좀 더 발달한 거예요.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운 건 중위도 지방. 저위도 지방은 자, 적도에 가면 바람이 불지 않는 적도 무풍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고요한 여름철에 가끔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바라보면 공기가 정지된 것처럼 이렇게 이글이글하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있지. 적도에 가면 그럴 때가 있대요. 적도 무풍대. 바람이 없을 때도 있고 아주 약하게 불어요. 그래서 혼합층이 덜 발달해 있어. 자, 그래서 중위도 지방은 뭐가 제일 발달되어 있냐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혼합층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편서풍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위도 지방이 아닌 저위도 지방은 표층, 여기가 혼합층이면 여기서부터 심해층까지 이렇게 기온 변화가 있지. 얘가 커요? 아니면 중위도 지방이 더 커요?
기온 변화가. 저희도 지방이 훨씬 크지. 왜? 표충손이 높으니까. 심해층의 온도는 다 똑같은데 저희도 지방은 표충손이 높다 보니까 저희도 지방에서 발달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수원 약층이 발달한다. 그 이유는 위, 아래 수온차가 커요. 표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수온이 높고 아래쪽은 수온이 낮고 중위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가장 수온 약층이 발달하는데 발달이라고 하는 건 딱 티나게 잘 보이는 게 발달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나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혼합층이나 수온 약층의 수온 자체가 심해층의 수온과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위도에 따른 수온의 연집 분포인데 계절에 따른 수온의 연집 분포도 하나 이야기합시다. 이유는 계절에 따라서 심해층은 변화가 없는데 위쪽은 변화가 생긴다 그랬지. 그럼 계절 변화가 있는 건 저위도나 고위도는 계절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계절 변화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건 중위도 지방이지. 중위도 지방 이야기할 거예요. 계절에 따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충수온이 겨울에 높을까요? 여름에 높을까요? 여름에 높겠지. 너무 쉽죠? 여름의 표충수온은 여기고 겨울의 표충수온은 여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우리나라 겨울에 바람이 세? 여름에 바람이 세? 겨울에 바람이 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자신이 없어지죠? 겨울에 바람이 세요. 이유는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등압성 간격. 겨울의 등압성 간격이 좁아. 왜 겨울의 등압성 간격이 좁아? 추워서. 온도가 낮으면 공기들이 부피. 그러니까 우리 등압성 간격이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무조건 등압성 간격은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는데 공기도 분자잖아.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이렇게 부피 팽창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좀 수축을 해요. 똑같이 4헥토파스칼이어도 이렇게 있으면 간격이 넓고 이렇게 있으면 간격이 좁겠지. 겨울철에 등압성 간격이 좁아. 여름철에 등압성 간격이 넓어. 간격이 좁은 등압성 간격일 때 바람이 세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촛불을 불 때 하고 불어요. 하고 불어요.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세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지? 간격이 좁을 땐 찬바람이 생겨요. 겨울철 바람이 찬바람이야. 그냥 따뜻한 바람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손 시려울 때 해요. 해요. 최대한 음식 시킬 때 하고 시켜요. 하고 시켜요. 시키잖아.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세고 찬바람이 나요. 겨울철에 바람이 세네. 바람이 세면 뭐가 발달한다? 혼합층이 발달한다. 바람이 약하면 혼합층이 덜 발달한다. 심해층은 똑같은데, 자,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혼합층이 발달하고요. 여름철에는 수원약층이 발달하는 경향성을 띄어요. 여름철에는 수원약층이 조금 더 발달을 하고 겨울철은 혼합층이 조금 더 발달을 한다. 자, 여기에서 중간에 이렇게 그린다. 하살표 방향을 이렇게 하면 가을이고요. 하살표 방향을 이렇게 하면 봄이에요. 봄철과 가을철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을철 건지 봄철 건지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봄철과 가을철에는 비슷하게 연집분포 곡선이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름과 겨울만 여러분이 조금 더 구별하시면 되는데 겨울철에는 혼합층의 발달, 바람이 세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뭐의 발달? 수온 약층의 발달, 표충 수온이 높고 아래쪽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 하나. 수원약층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안정층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왜 절대 안정하냐? 아래쪽에 수온이 낮고 위쪽에 수온이 높지. 그치? 밀도가 큰 물이 아래쪽에 있고 밀도가 작은 물이 위에 있으니까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여요. 혼합층은 바람 때문에 섞이고요. 얘는 밀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다 동일한 상태로 있는데 여기는 분리가 돼 있어. 아래쪽에 무거운 물이 위쪽에 가벼운 물이. 안정층이라고 이야기돼요. 그럼 이 수원약층은 뭘 하냐면요. 수원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요. 여기 보시면 물질과 에너지 전달을 억제 이렇게 써놨지. 이게 뭐의 역할이냐면 수원약층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 심해에 있는 물질들과 위쪽에 있는 물질은 안 섞여요. 그걸 안 섞인다는 전제를 깔고 어떤 영화에서 이 심해에 고대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해서 만든 영화가 메가로돈이에요. 혹시 메가로돈 보셨어요? 거대한 상어.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사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해양 탐사 간다고 할 때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거의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알겠지? 이쪽 자체는 인간이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깊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수온에 대한